뭐 평소에 남편분 건강에 좀 많이 걱정이 되셨어요? 네, 그렇죠. 왜? 뭐 어떤 점 때문에 좀 그러셨어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건강검진할 때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위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문진을 해주실 때 위 상태가 60대, 70대 위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시고 그 선생님이 좀 술, 담배를 많이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그런데 너무 나이가 든 위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고 아직 40대 초반인데 60, 70대의 위 상태라니 아내의 잔소리가 길어질 수밖에요. 국물 좀 많이 먹어. 국물에 염분이 많아, 나트륨이 많아. 너만의 과학이잖아. 너만의 과학. 아니 진짜 짜니까 국물이. 아무래도 아침에 입이 깔깔할 땐 뜨거운 국에 말아먹게 되죠. 그런데 평소 식성은 좀 어떠세요? 제가 뭐 요즘 유행하는 아주 매운 음식들을 엄청 좋아해서 엄청 자극적으로 먹지는 않고 사실 뭐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마라 음식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마라 소스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근데 그 얼얼한 맛을 좋아해서 먹는 거지 아주 자극적이고 엄청 맵게 먹는 거는 아닌데 평소에 어떤 거 좀 드시나 보고 싶어서. 네. 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확실히 소스류가 되게 많네요. 네, 소스는 넉넉하게 종류별로 없는 소스가 없는데요? 거의? 네. 뭐 스리라차, 마라탕 소스, 네. 혼다시. 동남아가 그냥 동남아 냉장고에 있네요. 네. 간간하고 좀 세야 좀 이렇게 좀 맛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예, 그럼요. 예. 요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온갖 소스는 기본, 절임 반찬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장아찌류를 예전에 이제 어머니 계실 때는 항상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아마 젓갈은 안 먹는데 장아찌류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마라 소스. 아이고 라면도 짠데 마라 소스까지 더 넣는다고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자극적인 맛. 아이고 안 봐도 그려지시죠? 아 거기에 김치까지 맵고 짜고 뜨겁고 당장 입에는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위에는 좋지 않을 것 같죠? 거기다가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습관까지 과연 승현님의 위는 괜찮을까요? 요리왕 승현님과는 반대로 요리가 괴롭다는 혜진님. 17년차 주부이지만 요리 실력이 통 늘지 않아 고민입니다. 제가 항상 소원이 그냥 알약 먹으면 배부른 그거 나왔으면 그런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만들기도 싫고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뭐 만들 때도 여기다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놔두고 설탕 2스푼, 뭐 2스푼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요리에 자신이 없다 보니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나 레토르트 식품에 기대기도 한답니다. 어머니 보니까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를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네, 자주 저런 걸로 급하게 먹을 때 있어요. 볶음밥도 냉동돼 있는 거. 볶음밥도 왜 다 자르고 다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우볶음밥, 뭐 낙지볶음밥 이런 건 냉동된 걸로 사서. 냉동으로 파는 거. 예, 이게 제육볶음 이거 사다 놓은 거거든요. 꺼내주세요. 아, 그렇게? 네, 제육볶음이나 불고기나 이런 거 그냥 좋아하시니까. 간단하게. 와. 미리 양념이 되어 있으니 요리하기 편하긴 하죠. 다만 싱겁게 먹고 싶어도 간을 조절하긴 어렵겠네요. 매콤 짭짤한 제육볶음 바짝 익혀주고요. 가장 평범하고 그래서 침이 고이는 가정식 한상 차림. 대형마트표 제육볶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한 계란찜, 얼큰한 된장국과 잡곡밥입니다. 야?
그런데 계란찜이 짜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음식이 좀 짜게 된 모양입니다. 나는 계란찜이 안 짠데. 진짜? 응. 맛을 내는 게 어렵다 보니 양념을 더하거나 미리 양념이 된 밀키트 제품을 선호하는 혜진님. 근데 제가 지금 이 찌개가 엄청 짜다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아, 어머님은? 예. 얘들아, 찌개 짜 어때? 안 짜지? 나는 별로 안 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입맛이 짠 거에 맞춰져 있나? 승현님과 혜진님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 과식을 하지 않아도 소화가 통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도가 늘 체한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예, 어제도 그랬고. 막 여기가 답답하고 뭔가 막 너무 체한 것 같아가지고 한 12시까지, 12시 반까지 잠 못 잤어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도 그냥 많이 먹은 날 더부룩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지 않았어도 그런 더부룩한 느낌이 좀 있고요. 두 분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평소 짭짤한 음식을 선호하는 식성, 그리고 위암 가족력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작년 초에 위암이 발병되시고 이제 투병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암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족력에다가 위암까지 앓고 있고 외가 쪽이 다 위암 가족력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위암 진단 받으셔서 위절제를 하셨고 저희 엄마도 항상 저녁에 트림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내가 엄마 닮았나 이제 그러고는 있었어요. 가족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비슷한 증상에 위암 가족력이란 공통점을 가진 두 분. 소화기 정밀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비슷했는데요. 먼저 혜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시경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보면 이게 약간 울퉁불퉁한 소견이 있는데 이게 장상피화생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는 거는 위의 위축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위 세포가 바뀌어요. 다른 세포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나 이제 종양암 같은 거에 좀 취약한 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화생 변화가 어느 정도는 또 와 있기도 하거든요. 위축성 위염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 우리의 위는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염증이 생깁니다. 만약 이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위염이 반복되면 위샘이 사라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되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위의 점막 세포가 점점 사라지면서 장의 상피세포로 변하는 장상피화생인데요. 위산 분비도 더 줄어들고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위에 비해 위암이 될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습니다. 위염을 방치하게 되면 위선에 있는 상피세포가 장에 있는 상피세포로 변해요. 근데 위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분비를 해줘. 위액이나 위산을 분비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장세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장세포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흡수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틀리고 기능이 아예 틀려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장상피처럼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역적 변화를 넘어서서 그 윗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그 코스를 따라가면 좀 암성 변화에 가까워지는 그쪽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현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다, 이제 가족력이 있다 해서 그냥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가 좀 부어 있고 하얗게 점액질도 많이 껴 있고 발적성 변화가 있거든요. 이건 현재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승현님은 위상부와 하부 전체에 장상 피화생 변화가 진행된 상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을 드시고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헬리코박터균이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거든요. 그거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면 아직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는 한번 받았었거든요. 언제 받으셨어요? 한 4년 정도에. 선생님, 근데 재균이 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검사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재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통 수치를 말씀드리면 직계 가족이 있으면 보통 2~3배 정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한테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위험도 조금 많이 감소하거든요. 많게는 50% 정도까지 감소한다는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암의 주요 원인인데요. 일단 가장 흔하고 중요한 균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염률이. 지금 마지막 연구에서 거의 40% 가까이 감염돼 있다고 하고요. 위 벽에 있는 점액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위 벽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파괴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위치하면서 위 벽을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줄 때 계속적인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되면 우리의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균은 위 점막과 위벽 사이에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데요. 문제는 독소를 내뿜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빨대를 꽂듯이 세포에 침입해 서서히 위 전체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위험이 있다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제균 치료를 해도 한 번에 치료될 확률이 약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치료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균 치료에 성공해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으니 식사를 할 때 같은 찌개를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그때 저희 24시간 소변으로 해서 이제 염분 양 측정을 하는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이렇게 높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보통 이제 짜게 드신다고 말씀하셔도 24시간 소변으로 염분을 측정하면 정상범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좀 짜게 드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승현님은 정상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보통의 짠 음식 자체는 염분 자체도 너무 고농도로 들어가면 위 점막을 상하게 하고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의 성장과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헬리코박터 성장이 촉진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음식이라는 게 다 소금이나 염장식품이 있어요. 김치나 이런 된장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그리고 국찌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건더기만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연된 음식이나 가공육 같은 음식이나 냉동 음식 같은 섭취는 많이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자극적인 식습관, 흡연 등이 대표적인 위암의 원인인데요. 이를 피하는 것이 위험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습관. 이지은 임상영양사와 함께 위험의 식사요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임상영양사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드러운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식 같은 거, 도정이 덜 된 통곡식이라던가 옥수수, 고구마, 현미, 섬유질 자체가 위를 조금 이렇게 긁을 수 있어요. 위 자체에 거친 것들은 조금 위 자체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해서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위염으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표면이 거친 잡곡밥보다는 흰쌀밥, 질게 지은 밥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매운 음식이라던가 카페인, 그리고 술, 탄산음료, 그리고 신과일,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렌지, 키위, 토마토처럼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신과일보다는 배, 참외, 바나나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과일도 껍질을 채 드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근데 최대한 껍질도 벗기고 드시는 게 최대한 섬유소 자체를 조금 줄여서 드시는 거를 조금 권장드리고 싶고, 혹시나 너무 신 과일이다라고 보시면 실온에서 며칠 동안 조금 숙성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식습관 모니터링 후 내려진 맞춤 솔루션. 식사 후 속이 답답할 때 소화시키려고 걷거나 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이런 운동이 자칫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복식 호흡법과 복부 스트레칭 방법,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님과 배워봤습니다. 위의 움직임을 좀 더 촉진시켜 주거나 위를 다른 부위들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내가 운동하면 근육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위를 자극시켜 줄지에 대한 고민들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금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우리가 움직이는 건 호흡인데요. 들숨이, 날숨이 혹시나 한번 맞춰보시면 들숨이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날숨이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네. 숨을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예, 숨을 들이쉴 때 심박도 흡수가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후 날숨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더부룩하다, 위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부교감신경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을 억제해야 위의 움직임들이 더 빨라집니다. 들이마시는 거 4번, 하나, 둘, 셋, 넷, 잠깐 쉬고, 내쉬는 거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만. 들이마시기, 하나, 둘. 들숨과 날숨의 시간을 조절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호흡법. 위가 더부룩할 때 위산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왼팔을 올려주고 가만히 선 상태에서 왼팔 올려주고, 오른팔로는 왼쪽 갈비뼈 한 7번에서 12번 되는 갈비뼈를 지그시 내려준다. 지금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주면서 내쉬기 하면서 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쭉 스트레칭 해주면서 최대한 숨을 내쉬고 갈비뼈 밑으로 쭉 내려주는 스트레칭.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한 번 더 갈비뼈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후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트레칭.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서 들이마시기. 사실 식사를 드시자마자 그 순간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혈류가 다 위로 가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사지 움직임을 많이 줘서 이제 위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난 다음에 오히려 30분부터 1시간 정도 되면서 점차적으로 위에 이제 활동을 움직임을 더 증진시켜야 될 때는 호흡하면서 이제 복식 호흡. 1시간 이후부터는 걷거나 움직일 때 호흡과 함께 해주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게.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춰서 하는데, 그거를 밸런스 맞게 하는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 좀 숙달이 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앉아서도 하고 뭐 이렇게 걸으면서도 할 수 있겠다. 위염으로 고통받는 귀하신 몸들의 생활 습관 바꾸기 7일차. 먼저 혜진님. 복식 호흡을 통해 흥분된 교감신경을 완화하는 운동법을 수시로 하는데요.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의 혈류도 증가해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나아졌답니다.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누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좀 답답하네 그러면 이 호흡법을 해요. 저는 너무 이 운동을 알게 돼서 신세계를 발견한 것 같고 이 운동하면서 속 불편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식습관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물을 예전보다는 좀 밥물을 늘려가지고 조금 빡빡하지 않게 약간 질다? 소화를 돕기 위해 거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단을 바꿨는데요. 과거 즐겨 먹던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질기 지어 먹으니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인스턴트나 밀키트 대신 직접 양념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예전에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 듬뿍 해서 2스푼을 넣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반으로 줄였어요. 모든 것에.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1스푼만 넣고 그래서 염도에 정확한 그 숫자를 제가 까먹을까 봐 여기에다가 염도계 요거 있잖아요. 써놨어요. 여기 0.3에서 저염이고 보통이고 고염이다. 이 양이면 아주 너무 돼요. 네. 소금보다는 간장을 사용해 염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1g이 간장 5g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쓰실 때 소금 1g을 쓰는 것보다 간장 5g을 쓰시면 돼요. 그럼 난 쇠고기 묵국을 끓일 때 그냥 너무 하얗게 끓이고 싶다라고 하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조금 포기하시고 그냥 검은 쇠고기 묵국을 조금 끓이셔서 염분을 낮추시면 돼요. 건강하지만 한결 싱거워진 밥상. 이거 엄마가 했어. 맛을 봐봐. 이번에 새우가루를 넣었거든.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좀 싱겁긴 한데 근데 배고프니까 먹어요. 저는 이게 싱겁다, 이꼴 맛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간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위험 관리의 기본 원칙, 가공식품은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이미 양념이 되어 있는 밀키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귀하신 몸 3분 중에 가장 짜게 드셨던 승현님. 요리에 진심인 건 그대로인데요. 지금 이게 만드시는 게 그러면 쌈장이죠. 쌈장이요? 네, 쌈장. 견과류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은 염도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쌈장의 고소한 맛이 이제 이런 같이 섞는 재료들하고 합쳐져가지고 고소한 맛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짠맛을 줄이는 대신 고소한 맛으로 맛을 낸 저염 쌈장입니다. 염도를 낮추려는 노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백김치까지 담갔는데요. 새콤하고 개운한 맛으로 미각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김치는 이렇게 드시면 안 싱거우세요? 어떠세요? 입맛에? 엄청 싱겁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엄청 싱겁다고 느끼고 싱거웠는데 먹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오래 씹으니까 이게 맛이 나더라고요. 라면에 마라 소스까지 넣어 먹던 승현님 맞나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에 눈뜨고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던 습관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사용하던 양념의 절반만 사용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더, 승현님은 평소 고기를 바짝 구워서 드셨는데요.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확 달라진 식습관, 증상의 개선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때 처음 촬영하실 때 2주 만에 뭐 얼마나 변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염이라는 게 2주 만에 괜찮아질 것 같았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속이 편한 게 생기니까
속이 편하니까 그 알려주신 운동이나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속이 편해지니까 당장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나아지진 않더라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가장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정말 가역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 개선 가능한 요소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덜 자극적으로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거는 많이 좋았어요. 그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식생활을 많이 이제 조절하셨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선생님만 그 24시간 소변에서 염분 농도가 많았잖아요. 완전히 정상으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반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는 굉장히 아주 빠르게 선생님이 식생활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보여주는 체내 염분 농도가 정상치 이하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제 잘 관리를 하시면 이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내가 20대, 10대 위로 돌아가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와 진행을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위험하긴 하지만 더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없는 분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위험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 정상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요번에 확실하게 먹으면서 염도를 낮춰서 먹고 또 국물 음식도 자제하고 하면서 이제 먹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야지 정상 수치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귀하신 몸 혜진님. 안녕하세요. 그때 소화가 안 되는 증상 굉장히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일주일 7일이면 5일이 밤에 저녁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한 느낌이 계속 답답해서 꾹꾹 누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저녁에 소화가 안 돼, 체한 느낌이 있는 날, 없는 날. 근데 반대로 됐어요. 안 아픈 날이 5일.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체하는 거예요. 내 몸이 느끼는 변화가 가장 예민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 편하다고 느끼시면 몸은 좋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진짜로 예상을 안 했어요, 사실. 2주라는 기간이 짧기도 했고, 이 위 운동은 제가 움직여, 제가 지시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그렇게 될까? 나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6개월 넘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지금 조금 얼떨떨하고 조금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저녁마다 편하게 또 잠을 잘 수 있고 해서 정말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위암으로 가는 길목, 위험의 진행을 멈추고 다스리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헬리코박터균, 나트륨과 가공식품, 훈제식품, 탄 음식 같은 위험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위에 좋다는 음식을 더 챙겨 먹는 것보다 위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위험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위 점막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매일 강조를 드리는 것은 조금씩 매일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매일 일어나는 너의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오랜 기간 나쁜 물질이 노출되냐 좋은 물질이 노출이 되냐에 따라서 마지막의 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잘 아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